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서 선정적인 의상을 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자랑 참여를 위해 근무 시간 이후 저녁 연습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는데요. 사회부 최지숙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재단 행사에서 춤을 추도록 하도록 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노무법률 상담단체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한림성심병원 등 5개 일송재단 소속 병원들이 매년 개최되는 재단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아, 지금 저 영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듯이 공연마다 상의는 탑이나 민소매를 입고 하의는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어서 복장부터 좀 선정적인데요. 단체에 온 제보들에 따르면 야한 옷을 입고 섹시한 표정을 지으라고 구체적인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데다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의무적으로 퇴근 후에 연습까지 꼭 참여를 해야 했다고요? 네, 내부 증언에 따르면 한 달 가까이 장기자랑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업무를 마친 뒤 무조건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들이라서 거부를 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는 체육대회에서 장기자랑과 각 대회 종목의 간호사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 측에서는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열어왔지만 장기자랑 관련해서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키나 체중 같은 신체 조건까지 따져 참여하도록 했다는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전형적인 직장 갑질 사례로 보이는데 네. 간호사들의 경우 과거 태움이라든지 임신 순번제 등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직장 내 갑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인력 부족을 우려해서 한 번에 2명 이상 임신을 하지 않도록 순번을 매기는가 하면 간호사들끼리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면서 직무 스트레스를 푸는 이른바 태움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평균 이직률이 30%를 넘는데요. 곳곳에 뿌리내린 악습들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복지부에서는 일단 그냥 자정 노력을 당부하기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병원 행사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같은 부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달 말에 내놓을 간호사 인력수급 종합대책에 인격적인 처우를 권장사항으로 신설해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내부 일이라서 정부 당국이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이런 형식적인 권고나 당부 같은 걸로 문제가 사그라들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사건이 이번처럼 불거졌다가 흐지부지 되면 용기를 내서 폭로했던 피해자들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낮은 성의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샘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샘의 신입 직원인 20대 여성 A씨가 신입교육 담당자였던 회사 선배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팀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따로 불러내서 술을 마신 뒤에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에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A씨 역시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응했다라고 밝히면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에 A씨는 다시 남녀 간의 호감이 아니라 평소 감사했던 마음에서 인간적인 호감을 갖게 됐었다라고 밝혔고요. 인사팀장의 회유로 처음에 허위 진술을 했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아주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으로 그렇죠. 기억이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었나요? 네,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을 지난 3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고요. 당시 모텔 CCTV 영상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과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의 변호사가 인사팀장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증거로 갖고 있는데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직적인 회사 문화의 문제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충북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데요. 예.
충북 보은에서 40대 여성의 토막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7살 여성 A씨인데요. 지인이 지난 5일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거주지 근처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2일 밤 9시쯤에 A씨와 65살 B씨가 함께 집을 나섰다가 B씨만 집에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도 B씨와의 통화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애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가 처음엔 A씨 사망 사실을 모른 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귀가해서 음독 자살을 하면서 사건이 반전됐습니다. 경찰이 B씨의 행적을 의심해서 고향을 찾아가 보니까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토막난 사체를 발견한 건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결과적으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 자살한 B씨가 쓴 유서도 발견이 됐다고요. 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관련 내용을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유서에 형사들에게 한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또 이들에게도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어서 참고인 진술 당시에 행방을 모른다라고 했었던 게 거짓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체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에서 현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초기에 만약에 바로 강력범죄를 의심하고 수사를 해서 이 참고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원인 규명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부 최지숙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